마지막 단원입니다. 이차함수. 당연히 이차함수니까요. 함수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y로식이 정리돼야 되고 오른쪽이 x에 대한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 x에 대한 2차식 쓸 때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를 쓰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A, B, C는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되려면 A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이게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2차식. 는 0 붙이면 2차 방정식, 는 y 붙이면 2차 함수, 이런 구조로 정리된다 라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뭐 2차 함수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너가도록 할게요. 밑에는 함수 F에다 숫자 대입하는 것도 여러분 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이것도 건너갈게요. 자, 결론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2차 함수가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꾸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잘 외워지는 그래프 형태는 아니에요. 직선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자, 2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2차 함수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형. 그 다음에 걔를 적당히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래프를 그려진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1차 함수 할 때도 했었잖아. y는 2x, 원점을 지나는 직선, 걔를 y축으로 뭐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얘도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만들어져요. 그 표준형을 적당히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 형태로 정리한 게 일반형이에요. 근데 2차 함수뿐 아니라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이 다 이런 패턴들이 흘러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걔를 평행이동한 표준형, 그 다음에 걔를 정리한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가는데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식의 구조가 보통 이렇게 써져요. y는 ax제곱.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2차항만 가지고 있을 때 2차항만 1차항도 없고 상수항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 부른다라는 거고, 이 기본형은 a 값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점을 일일이 대응시켜서 찍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 형태로 그려집니다. 찍어보면. 그 음수일 때는 원점이고요. 원점 써놨네요. 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두 가지 형태로. 근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이라 불러요. 포물선의 정의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다시 배우게 되는 거고, 지금은 정의보다는 그냥 익히는 건데,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물체를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그렸다가 정점에서 다시 똑같은 좌우 대칭 형태로 떨어지죠. 이게 포물선 운동이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2차 함수는 그 포물선입니다. 근데 얘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인데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불러줍니다. 됐니? 근데 일단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 뭐 예를 든다면 y는 2x제곱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는 포물선은 직선은 크게 특징적인 점이 없어요. 근데 포물선부터 배우는 모든 함수들은 특징이 될 만한 점을 가져요. 포물선은 뭐가 특징이 되냐면 여기에요. 이 점. 이 점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이 점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이유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방향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간다. 오른쪽 x 커질 때 y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y 작아진다. 근데 이 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x 커질 때 y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의 형태가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이 점이에요.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감소와 증가가 바뀌어. 저 점을 앞으로 우리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배울 테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초점을 배우기 전까지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이 꼭지점이에요. 근데 그 꼭점이 보니까 원점이네? 0,0이에요. 그리고 이 포물선은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예요. 얘를 만약 접는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데칼코마니처럼 접어 넘기면 이쪽에 그려지고 이거 접어 넘기면 저쪽 그려지고 좌우가 완벽히 대칭 형태가 되고 이 대칭인 거를 보통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냥 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축에 수학적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축에 수학적 식을 쓰고 싶어서 이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축에도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어떻게 써지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축은 잘 보니까 Y축이네요. 이건 중2 때 배운 거다. 얼마 전에 시험 또 봤었죠. Y축의 수학적 식은 뭐죠? X는 0입니다. 이게 Y축이에요. X는 0, Y축. Y는 0, X축. 아셨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X는 0이 축의 방정식. 꼭지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꼭점을 지나며 Y축 평행한 직선. 그게 축인데 지금은 Y축 자체가 축이 된다. 그래서 이 축을 알게 되면 뭐도 저절로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축의 왼쪽. 축의 위치가 X는 0이잖아요. X는 0보다 왼쪽. 작은 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며 이 그래프 특징으로 보면 축의 오른쪽 X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서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증가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 됐습니까? 이 그래프는 Y값의 범위가 그래프에 찍히는 Y좌표를 잘 보세요. Y좌표만 없는다면 이건 양수예요. 이쪽에 있는 Y좌표도 양수. 양, 이렇게 되네. 그 Y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제곱 앞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특징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를 뿐이죠. 가장 중요한 점, 무슨 점? 꼭지점. 이게 어디 있나요? 네, 0,0에 있어요. 물론 이 식은 A값이 음수이니까 예를 든다면 A값이 음수이므로 Y는 마이너스 2x, 예를 든 겁니다.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왜 저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그냥 점 찍어 보세요. 다 저렇게 나옵니다. X값 양수일 때 Y값 음수. X값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와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자, 꼭점이 0,0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보통 화살표를 그래프에 그리진 않지만 그냥 방향성 여러분 이해하라고. X가 양수일 때, X가 커질 때 Y값은 같이 커집니다. 근데 꼭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X가 커지면 반대로 Y는 작아집니다. 감소함수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선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요.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건 없어. 직선은.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증가하다 감소하기도 하고 감소하다 증가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지나며 세로축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축이 돼요. 좌우가 대칭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래서 축의 방정식 똑같이 X는 0입니다. Y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 그리고 Y값의 범위. 그래프에 찍히는 모든 Y값이
0을 제외한 다 음수만 찍히기 때문에 y값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기본형의 특징들입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특징이에요. 보신 바와 같이 외워서 될 건 아닙니다. 손님들 이걸 외우진 않았었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야. 막 구구단과 비슷해.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고, 많이 설명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외워진 거지. 뭘 작정하고 외운 적은 사실은 없어요. 선생님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보셔서 2차 함수부터는 그래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도 어려우면 나중에 이보다 더 어려운 그래프를 그리는 건 더 주저하기 때문에 자꾸 짬날 때마다 이면전에 연습장 깔아놓고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기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참고로 저 A 있잖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집니다. 약간 날씬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죠? 그렇지?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꼭점이 0,0이며 이 점을 통하면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y는 근데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보다 좀 더 날씬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폭이 좁아져요. 이유는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여기서 y값이 더 많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y값이 확 위로 증가하려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폭이 좁아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끔은 뭐라 말하기도 하냐면 y축에 가깝다고 표현하긴 합니다. 좀 더 얘보다는 y축이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럼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며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내용은 a의 절대값에 따라서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기본형이든 a의 절대값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어디로 블록한지와 폭의 넓음과 좁음을 이 a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표준형을 할 겁니다. 표준형은 여기서 약간 학생들이 좀 혼란이 와요. 뭐 할 거냐면 저 그래프를 이제 움직일 겁니다. 아셨어요?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 잠깐만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기본형이죠. 2차항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를 블록한 이런 포물선이에요. 원래 이게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이동할 거니까. 근데 얘를 내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칩시다. 평행 이동 선생님 저희가 직선일 때는 y축 평행 이동만 배웠는데 왜 얘는 x축도 평행 이동하죠? 직선은 x축이나 y축이나 둘 중에 하나로 이동하면 나머지 하나가 저절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원래 원점에 있던 그래프를 밑으로 만약 내가 두 칸 끄집어 내렸어?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달리 말하면 이 점을 이쪽으로 이동해도 괜찮거든. 이건 몇 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밑으로 두 칸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말과 같은 말이 돼요. 이해됐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직선은 x축이나 y축이나 하나만 설명하면 평행이동이 다 설명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 그냥 y축 평행이동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두 개 다 x축 이동하든 y축 이동하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동하든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을 말했는데 포물선은 이게 복합적인 그래프라 x축, y축을 둘 다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동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은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 점이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 점도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꼭지점도 오른쪽 한 칸,
위로 2칸.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 점들을 전부 다 부드럽게 이어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그래프의 폭과 동일한 그래프의 폭을 갖는데 방향만, 위치만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워.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이해는 고1 과정 가야 이게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은 이해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조금 표현상 이게 너무 어거지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X축으로 1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X값이 1만큼 커지는 거야 사실은. 그럼 X값이 1만큼 커지니까 원래 X 대신에 X방 X의 1이 커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계식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지 않고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시켜요.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여기 있던 Y값보다 여기 Y값이 2만큼 커진 거잖아. 그럼 원래 Y값보다 원래 Y가 그대로 Y로 써지지 않고 원래 Y보다 2만큼 커져야 맞는데 오히려 이 숫자의 반대부를 써서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왜요라 물어보면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증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어거지여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식을, 이 식을 찾으시오 그러면 저기는 Y자리 대신에 Y-1을 대입해야 돼요. 저기는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등호 그대로, 앞에 2 그대로, 위에 제곱 그대로 이렇게. 그런 다음 이 식을 만들면 이 식은 Y는 2 가로 X-1의 제곱, 식을 Y로 정리되잖아.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2. 이게 뭐예요? 표준형입니다.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표준형이에요. 아셨어요? 다 앞으로 가세요. 집중해라. 주어져 있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겠다고 얘기한 거냐면 X축으로 책에 있는 대로 써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Q는 알파벳 소문자를 쓸 때 Q를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약간 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책에 있는 Q자는 금방 9와 Q가 구분이 되는데 선생님 쓰는 Q는 9와 Q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 이게 필기체로 이렇게 써요. Q의 필기자가 요거거든요. 이런 모양을 쓸 테니까 저게 Q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Q만큼 평행이동해요. Q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었죠? X축으로 P만큼 가면 X 대신에 X 플러스 P, Y축으로 Q만큼 가면 Y 대신에 Y 플러스 Q를 집어넣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반대부를 집어넣어요. X 자리에는 X2보 반대, X-P. Y 자리에는 Y 한 다음에 2보 반대, Y-Q를 대입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근데 식에 다 대입해요. 대입하면 Y 자리 대신에 Y-Q, X 자리 대신에 X-P. 나머지는 그대로. 이거 그대로. 됐나요?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럼 원래는 이거는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고요. 원래는 뭐 예를 든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기본형을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형을 모든 점의 좌표를 X축으로 P만큼 P가 양수이면 오른쪽, 음수이면 왼쪽, Y축으로 Q만큼 Q가 양수이면 위로, 음수이면 아래로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점이 다 그만큼 움직이다 보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도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이 꼭지점 좌표는 P, Q가 되겠죠. 0,0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 좌표가 P, Q가 될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꼭점 좌표를 찾을 때 P, Q라는 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식을 보고 빨리 찾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안 보고 식을 보고 빨리 찾는 방법은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 x-p죠? 걔가 0이 되는 x값, 그 x값이 꼭점 x좌표예요. 그리고 그 p를 집어넣으면, 집중해, 그 p를 집어넣으면 여기 x, p-p니까 이게 0이라 없어지죠. 그때 y값은 q, 요거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그러면 그때 y값 q, 그게 꼭점의 좌표가 돼요. 그럼 축은 어디 있습니까? 포물선에서 꼭점 좌표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축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 그럼 축은 어디 있죠? 축은 당연히 여기 있죠. 그치? 이 축 이름 뭘까요? 원래 x는 0이 p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p가 되겠죠. 그럼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축의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여기에 왠지 꼭지점에 x좌표를 쓰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x는 하신 다음에 꼭점 x좌표를 쓰시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축을 구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축의 왼쪽, 축의 x는 p잖아. 축의 왼쪽 x가 p보다 작을 때 이 상황, 이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예를 든 거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며, 축의 오른쪽 x가 p보다 클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더불어 y값의 범위는 여기 아래로 블록할 때 예를 든 거니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로 블록할 때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보다 작은 y좌표는 없어요. 따라서 이 꼭점의 y좌표인 q보다는 다 이상 그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 그래프의 y좌표의 특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기본형 표준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야. 이제 해보자. y는 2x제곱이라는 기본형이 있어요.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x 대신에는 x 플러스 1. 그냥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y 대신에는 y-3을 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어디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y 자리 대신에 y-3. 이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 등호 그대로, 앞에 있는 계수 2 그대로, 위에 제곱 그대로. 됐죠?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를 한다면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표준형이라고. 이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이에요. 그럼 이 표준형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무슨 점이라고요? 꼭지점. 꼭점 좌표 찾는 방식.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어차피 이거 없어질 거잖아. 됐니? 축을 찾아. 축의 방정식 x는 이거 갖다 쓰면 된다니까. 꼭점 x 앞에 갖다 쓰시면 돼요. 축의 방정식. 됐니? 그럼 어디로 블록해? 어디로 블록한지 알고 싶으면 제곱 앞에 있는 계수를 봐야 돼요. 양이야 음이야? 양이네요.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합니다. 요 정도만 하면 그래프는 굉장히 나름 잘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3이니까 2, 4분의 n 점이죠. 마이너스 1,3.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축이 만들어져. x는 마이너스 1이란 축. 이 축을 기준으로 꼭점에서 좌우로 대칭 형태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그리면 되니까 느낌상 뭐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다 그린 겁니다. 그래프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가 보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위치, 여기죠? 이 부분.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여기 축의 오른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적으로 보면 y좌표는
항상 이 값보다 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y값은 이 값이 최소값이죠.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웬만큼 기본형을 통해서 표준형 그래프를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맞니? 자, 잘 봐. 잘 봐. 이거 지울게. 어렵게 정리하면 괜히 지우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지웠어요. 깔끔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y는 2x 제곱을 x축으로 1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표기하면 얘가 만들어지지. 이게 무슨 형이라고? 표준형이라고. 쟤는 무슨 형이에요? 기본형이야. 근데 이 표준형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오른쪽에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잖아? 근데 누가 2차식 쓸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묶나? 아니잖아. 누가 2차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묶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 2차식 쓰시고 그러면 그냥 2차항 쓰고 1차항 쓰고 상수항 쓰고 이렇게 쓰지 누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식은 이거를 전개한식, 펼쳐놓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게 이렇게 쓰면 진짜 죽는다 너. 이거 아니야. 제곱 내려오는 게 아니다. 그치?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끝에 있는 항의 제곱의 합. 맞습니까? 여기에 2배를 한 거니까 y는 2x 제곱, 여기 2배 하면 플러스 4x, 여기 2배 하면 2인데 2에 3 더하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걸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라. 이게 일반형이에요. 처음에 말했던 이거라고요. 이거. 일반형, y는 다 풀어헤친 거.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쓰면 일반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랑은 서로 똑같은 그래프 아니야? 같은 그래프야. 근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제곱 밑에 x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근데 얘는 꼭점 좌표를 잘 모르겠네가 되는 거지. 만약 이 식이 없다고 쳐봐. 이 식이 없어요. 이 식이 없으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3이라는 걸 얘를 보고 알 수 있겠니? 모르겠더란 얘기지. 왜냐면 얘는 규격에 아까 말했지만 규격에 맞춰져 있잖아.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춰져 있는데 이 규격을 전개하면서 풀어헤치면서 다 뭉개놨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쉽게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물선은 꼭지점을 그려놓고 이게 어디로 볼록한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함수식은 원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꼭지점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일반형 관계식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꿀 건지 그거를 연습할 겁니다. 내일은. 그리고 마무리 2차 함수의 뒷부분 마무리를 이제 내일 하도록 할게요.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